네, 6월 25일 한국 시간, 6월 24일 뉴욕 시간 클로징벨 시간 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딱 보시면 다우지수는 오늘 강보합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S&P 500, 나스닥은 0.32% 그러니까 약보합 정도로 끝난 하루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시초가는 좀 강했고 시초가는 S&P 500이 오늘 여기는 오늘도 지금 이 가격은 사상 최고입니다. 장중 사상 최고였는데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어떤 오늘은 시초가가 대부분 강했다. 우리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양봉, 음봉을 따지는 분들 입장에서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음봉이죠. 음봉이라는 거는 양봉, 음봉 물론 미국에서는 별로 따지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양봉은 강한 시장. 그러니까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양봉은 강한 시장, 음봉은 약한 시장인데요. 음봉 오늘 이틀째 좀 약한 시장입니다. 지금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보시면 대부분이 다 큰 의미는 없어요. 섹터별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오늘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가 오늘 좀 빠졌어요. 0.52%가 빠졌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라는 제약사 있잖아요. 브리스톨 마이어가 셀젠인가의 합병을 금년 초에 발표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빠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뉴스엔 별로 반영 안 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의료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워낙 비싸고, 뭐, 수술 한 번은 엄청나게 비싸고, 뭐, 검사만 해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이제 행정명령인데,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병원에 비용을 공개하라는 것을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빨라봤자 수개월 아니면 지연되면 수년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병원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섹터별로는 오늘 큰 의미는 오늘 없었던 날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금 지난주 있죠. 지난주 말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4일, 5일 연속 올라간 것은 딱 이거잖아요. 6월 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6월 3일인가? 4일날 화요일날 제롬 파월 의장이 시카고에서 연설한 그 다음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오픈 마인드로 지금 금리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난주 미국 시간 목요일인가요? 화수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미국 시간은 수요일 날 FOMC 회의에서 역시 오픈 마인드.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갖고 이제 주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그 시진핑 참여가 발표하고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그런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은 기대감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것들이 과연 될까 하는 우려감 그리고 2분기 실적 우려는 시장을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라는 점. 그 부분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이틀 동안 혼조를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추가적인 경제 제재, 물론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 제재 얘기 나왔죠. 그런데다가 결국은 금리의 인하는 결국은 달러의 약세, 달러 얼마까지 약세될지 모르지만 달러 약화 그것이 결국 금값의 상승. 그래서 금값은 2013년 8월인가요? 2013년 어거스트 이후에 지금 2019년이니까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6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1,4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어요. 그래서 현물 가격으로 보면 1,418달러인데요. 지금 보면 8월, 9월 선물은 1,420달러도 넘어섰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금값은 제로 올라왔을 때가 2011년 9월이 1,898달러로 사상 최고가였고요. 가장 낮은 거는 물론 그 전은 모르겠고 최근에 보면 1970년대 34달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1,420달러, 오늘 1.1%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장은수 본부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값이 얼마나 올라간다. 그래서 투기적으로 3배짜리 이거 하고 선물로 얼마나 하고 방향 선물하고 떨어진다 해서 배팅하고 이런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늘 말씀드린 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해서 100분의 1이라도 갖고 가자는 게 저희 그냥 수십 년째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오늘 보면 UBS 같은 경우에선 1,430달러를 3개월 목표치로 1,430달러를 기존 1,380에서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금의 가격 이런 것들은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다만 금은 필요한데 금은 진짜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에 매매하는 방법은. 그래서 금은 현물도 있고 현물을 사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전 세계가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물 있죠. 골드 바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은방 가서도 되고, 은행 가서 사도 되고, 홈쇼핑에서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문제가 이제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다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살아보지도 않아갖고, 그거는 미국에 계시면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캐나다는 몇 주는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세일즈 텍스가 없어서 여기는 특히 금보다는 은 있죠. 은은 이제 부피가 작잖아요. 그래서 은을 제가 직접 물건으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은도 이제 코인 이런 게 있거든요. 큰 순수 은 코인 이런 걸 사는 사람인데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관련돼서 금이 있고 현물이 있고 금 선물이 있고 ETF가 있고 관련 주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RX 같은 데에서는 금 거래로 따로 계좌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각각의 수수료도 사인하고 각각의 매도했을 때 차이도 나고 다 있어요. 금 통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엔 금거래소는 1g달을 거래해야 할 거고요. 금 통장 같은 경우는 그냥 10원 단위도 살 수 있을 겁니다. 10원, 100원 단위로. 물론 그건 아니겠으나 0.01g도 사요. 그러니까 제가 5만원어치 사겠다 그러면 5만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금 통장입니다. 거래소는 단위가 있고요. 단위가 뭐 1g인지 뭐 몇 g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셨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건요. 예, 수수료 다르고 세금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그건 진짜 알아보셔야 돼요. 거래하시는 은행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GDX는 말씀대로 저는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GDX는 골드 마이닝 회사도 있고요. 거기에다 뭐가 있냐면 골드 스트리밍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도 올라갔는데 여기 뉴먼 마이닝은 골드 마이닝이 되겠고요. 베렉 골드도 골드 마이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는 뉴크레스트 그 위튼 프레셔스 메탈 이런 것들이 골드 스트리밍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요거는 분명히 위튼 프레셔스는 골드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금을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금 물주 가치에서 돈을 계속 그러니까 금 가격이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광산 업자들한테 돈 주고 계속 사가는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은 금 거래가 많기만 하면 돈 버는 애들이야. 거래가 많고. 그래서 그걸 골드 스트리밍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리밍. 직접 마이너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요. 뉴먼 골드 코프는 뉴먼 마이닝이 요 회사랑 합쳐갖고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 뉴먼 마이닝이 이래는 올 초인가?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뉴먼 골드 코프로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때가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멀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한 흐름. 오늘도 2.53% 올랐죠. 다만 골드 마이닝 회사는 정확히 100% 쫓아가진 않아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거기에도 영업 비용도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많이 쫓아가죠. 그래서 가장 솔직히 쫓아가는 거는 그냥 GLD입니다. GLD. 골드 ETF. 가장 정확한 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생각이지만 일단 분산 투자 관점이고 금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ETF 강의 플러스 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본격적으로 이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 3분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강의할 때도 장석 본부장과의 주말 그 정규 시황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좋은데 지금 발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실적인데 문제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실적의 둔화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가 비싸고 금리가 위건 아래건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곤 해서 이 팩트 3분기, 2분기건 3분기건 4분기건 이익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일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분기 연속 팩트셋 기준입니다. 레피니트 기준은 1분기 영업이익 증가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기준이 한쪽은 주당이익이고 한쪽은 그냥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셋 기준은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중요한 거는 이익의 지금 이익의 감소세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어찌되었건 무역전쟁 때문에 그래요.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양국에서
세금 때리고 거기다 관세를 때리고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무역에 아예 수출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화웨이 그리고 어저께 5개 업체 추가했잖아요 주말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 때리니까 실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핵심인데요. 그래서 나온 거가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기준을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50% 넘는 기업은 이 기업은 2분기 9.3%가 줄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적은 것은 플러스 나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2분기는 이익 감소가 지금 계속 내려가서 2.6으로 제가 주말에 2.6을 제가 보여드렸는 기업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그 3분기 있죠. 3분기가 0.3에 그러니까 월초만 하더라도 플러스 0.1이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3. 이거 제가 매일 주목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약간 더 오늘 CNBC에서 시각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그림주로 내서 이걸 찍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거 까먹었네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학령의 블로그 더머니 블로그야.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 주식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고요. 아직도 이제 네이버 카페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 밑에 상세 보기,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상세 보기는 어떻게 보냐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편하죠. 설명이 더 어려우니까. 어찌됐건,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찍고 원본을 보시길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보시면 1분기에 마이너스 0.3으로 팩트셋 기준 나왔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2.6인데 3분기에도 마이너스 0.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3분기 0.3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기준을 보면 3분기 연속 이익이 감소.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을 보면 어닝 리세션, 실적 침체입니다. 지금요. 얘네들의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 그러면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이익이 정체된 이익이 감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 바닥이 2016년 초인가 2015년 말이 바닥이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희망만 있으면 주가는 반등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강한 거죠. 어찌되었건요. 그래서 이거고요. 이게 이 그림입니다, 지금요. 이게, 어닝이요. 2분기인데, 2분기. 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매출이 50% 이상 해외에 발생하는 S&P 500 기업이에요. 요, 써있잖아요, 여기요. 초록색. 50%가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건 이제 이익이 증가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가 크거든요. 요거를 큰 거가 이제 대표적인 수출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죠. 뭐 보잉이 됐건 애플이 됐건 인텔이 됐건 이런 데서 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근데 이제 언제 끝날지를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아셨죠?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 얘기야. upside limited, risk elevated.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는 제한적이고 리스크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2019년 이익 전망은 팩트셋 기준 보면 2.8%인데 2.8%. 왜냐하면 1분기도 마이너스, 2분기도 마이너스, 3분기도 4분기 마이너스니까 4분기에 좋아져봤자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팩트셋 기준 보면. 그래서 2.8%인데 얘네 기준으로 보면 18%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거가 무조건 갖다 댈 수는 없어요. 왜? 작년 4분기에 워낙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특히 작년 12월에 훅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간에 작년 시점 대비해도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 숫자지만 어찌되었건 연간으로 엔드 오브 엔드를 끊으면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 부채가 지금 14조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절대 수준으로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 그래서 요즘 미국 미국 워싱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학자금 대출이고 여기 이제 모기지죠. 그러니까 모기지는 뭐 정고점이랑 비슷한데 학자금 대출이 엄청 늘어난 거죠. 신용 대출이 늘어나고 리볼빙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건데요. 실제로 보면 학자금 대출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6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1조 4,700억으로 이제 2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슈가 되지만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 게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졸업하는데 졸업은 하고 근데 너무 많이 그 대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무슨 졸업하는데 좀 100만 불이 필요한다 뭐 졸업해서 하여튼 별의별 얘기 많잖아요. 수십만 달러가 빚 갚고 시작한다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사회적 문제인데. 그래서, 물론 이거 가면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있죠. 대출이 엄청 쌓여져 있는데, 쌓여져 있고, 언제 그 시장이, 그 경제가 그 폭발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자체는 2008년 그때가 달리 이거 보시면, 모기지에, 그 무도기지에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2008년 훅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 이건 모기지의 디폴트 레이트, 모기지에 돈을 못 내는 사람의 부도 내는 비율이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직 평균 수준이라는 평균 수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나마 지금 1% 이하라는 거죠. 1% 이하. 모기지 빵 끊는 애들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특징 중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건데 브리스톨 마이어가요. 오늘 보면 셀진과의 그 합병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추정했는데 오늘 이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훅 떨어졌죠. 7% 이상 떨어졌죠. 7%. 아시겠죠? BMI요. 그리고 오늘 디어 주가는 오늘 또 1.7% 올라갔는데요. UBS에서 이건 의외죠. 왜냐면 디어도 이제 대표적인 중국 때문에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인데요. 오늘 UBS에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뉴트럴에서 바이로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좀 1.7% 정도 올랐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하여튼 제가 어저께도 뭐 찾아봤는데 알림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하여튼 알림을 라이브로 하면 알림을 받는 게 정상인데 알림을 가능 못 받는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가 잘못일 수도 있고 본인의 설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건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공유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10,000명. 안 돼요. 그렇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 막 하자 그러더라도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다 이제 뭐 물려서 안 하고 어떻게 되고 핑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친구들 자꾸 더 하자 그러면 너 잘났다 소리밖에 안 들어요. 저는 알아요. 그래갖고 그러더니 저희 그 유튜브 강의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친구들한테 슬쩍 공유해 주시기만 하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공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벤트,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 제가 강의 구독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월말까지 계속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카페 거기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월말까지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월말까지 안 남았는데 비주얼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그냥 장사꾼 같지만 이게 진짜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비주얼이 연간 55,000원인데요. 뭐 저희가 정한 거죠. 25분 만에 끝나는 미국 기업 분석 강의가 있어요. 49,000원짜리 강의인데 이것만 들어도 전 분명히 낫는다고 보고 있어요. 비주얼이 필요 없더라도 이것만 강의 들어도 전 분명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두 개 합쳐서 33,000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월 이용료가 아니라 연간 이용료가 33,000원. 이건 진짜 남는 거죠. 거저죠. 제 입장에서 보면 거저인데요. 요거 찍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죠. 그, 미국 기업 분석 끝나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 달 말까지만 이 가격이 되겠고요. 이번 가격이 끝나면 55,000원 정도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고, 저희가 장수 본부장이 한 건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제대로, 제대로, 앱으로 만들고 싶죠. 저희도. 앱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권해주신 걸 다 이제 앱으로 다 처리하고 싶죠. 앱으로. 앱이 보니까 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애플용, 안드로이드 앱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돈이에요. 물론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외주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돈이 없어갖고 아마 와디즈에 펀딩을 받으려고 그래요. 와디즈. 그래서 그거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번에 이거 참여하시면 무조건 와디즈 앱 따면 그냥 무료, 그냥 여기 약속한 기간만큼 다 쓰시니까 절대 여러분들 요번에 하신 분은 추가 돈 낼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저를 믿으시면 돼요. 하여튼, 와디즈에도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거보다 좀 올라갈 겁니다.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 가격은, 제가 있는 한은 다시 못 올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요번 달 말이 요번 주말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